시험 끝났어요 이제. 자 이거 봅시다. 산화원 거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산화원 반응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광합성액이 나오고 화석연료의 연소 나오고 철의 재련 나오고 그래서 웬만한 화학 반응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산화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래서 산화원 반응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죠. 니네들한테 물리 다음으로 어려운 파트야. 이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좀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배울 때 조금 어렵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 1 이상으로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예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외우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야. 근데 이 수업이 좀 2단계 정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보면 이 산화원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노트 필기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충분히 이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산화원음에 대해서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산화원음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돼. 시작해볼까? 산화원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반응에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얘를 뭐라 그래?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해. 이걸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붙였을 이유는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 반응이라는 얘기야. 산화 반응이 있으면 꼭 환원 반응이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수지한테 너 돈 있으면 10,000원 내놔. 내가 뺏었어. 나는 10,000원을 뺏은 놈이야. 그죠? 너는 뺏긴 년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뺏은 놈이 있으면 뺏긴 년이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는 10,000원이야. 이게 전자가 왔다 갔다 했는지 수소가 왔다 갔다 했는지 산소가 왔다 갔다 했는지에 따라서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규칙성을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환원이 나왔을 때 이건 항상 동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산화환원의 정의를 알아야죠. 정의부터 출발을 합시다. 우리 과학이나 수학은 정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그대로 지켜주면 된다. 먼저 첫 번째 산화 우리 뭐라 그러냐면 산화를 옥시데이션 이렇게 해요. 옥시전이 산소잖아. 산소가 붙었다 이런 뜻이야. 산소가 붙었다. 옛날 사람들은 연소 반응 뭔가를 태워요. 종이나 나무를 태우면 가벼워지네. 재만 나네. 그래서 영혼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혼을 믿어요? 나는 믿는데 죽으면 영혼이 날아가요. 그지? 우리 육신은 이거 뭐 종교적인 그런 발언 아니야? 우리 육신은 그냥 우리가 빌려 쓰는 뭐 그런 것 같아. 영혼이 들어와서 또 나가버리면 우리 죽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육신으로 들어와야지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 이게 마치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스마트폰 가게에 있을 때는 그냥 공기계잖아. 근데 거기다 유심칩을 꽂으면 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기계에 유심 빼고 다른 유심칩으로 다른 사람 주고 다른 스마트폰이 되잖아. 우리 육신하고 정신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과학선생이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래서 육신하고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 심지어는 뭐 나무나 동물 이런 것도 그걸 뭐라 그러지? 토템이지? 그죠? 걔네들이 정령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태웠더니 가벼워진대. 영혼이 날아갔어.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지스톤설이라는 걸 한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 강철을 태우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철이 잘 안 타잖아. 그래서 철을 막 송처럼 만들어갖고 불을 붙였어. 그때 무거워지겠죠. 태웠더니 무거워져.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산화철이 된 거야. 공기 중에 산소가 들러붙어갖고 산화철이 돼서 무거워진 거야. 근데 영혼이 날아가는 걸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로지스톤이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마이너스가 날아갔으니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불을 붙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산소가 결합해서 일부 날아가는 애들이 있고 철 같은 경우는 들러붙어서 무거워지다. 우리 그걸 연소됐다 또는 산화됐다.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산화라는 개념은 산소가 들러붙는 개념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산소와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합은 뭐 영어로 association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산소와 association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읍시다 이렇게 되죠. 빛과 열을 내는 연수.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됐다, 우리 이걸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산소 들러붙은 것만 산화라는 표현을 쓰지 환원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저게 문제야. 산소가 들러붙으면 산화됐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환원됐는지를 잘 모르겠어.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로 또 카운트를 하고 싶었던 거야? 수소나 전자고. 그래서 얘는 헬이 되더라. 디소시에이션. 잃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헬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 잃어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아연이 이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오더라.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근데 얘는 지금 산화만 표시되잖아. 환원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거가 오늘은 이거만 할 거야. 산화수 증가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니네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 산화수는 2학년 때 배워 이렇게 하고 그냥 주저리 이거 다 그럼 이걸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위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산화수, 근데 산화수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 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게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할 때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한번 해볼까? 자, 구리가 있어요. 불이 이가가 되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산화수는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면 중성 금속일 때는 0이야. 이거는 규칙이야. 중성 원소일 때는 0으로. 그 다음에 이온일 때는 이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그리고 어떻게 되니? 0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증가했지. 이래서 구리는 산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겠냐? 뭐 예를 들어서 Cl-, 마이너스도 해결할 수 있어. 얘가 Cl2가 돼갖고 여기에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온다.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이지. 그 다음에 얘는 중성 기체죠. 그러니까 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얘도 증가지. 이렇게 된 애를 우리는 산화수 증가했다. 그래서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산화수 증가되는 걸 산화라고 이제 정의하고 이거 하지 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이걸로 따지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더니? 환원을 정의해야지. 환원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덕션이야. 리덕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산화환원이 동시 그래서 리독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리덕션하고 억시데이션을 합쳐서 리독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환원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이번에는 산소와 헬이 하겠지. 반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전자 결합이겠죠. 얻겠지. 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거니? 산화수 감소겠지. 역시 오늘 뭐 할 거다? 얘만 따질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산화수 증변만 따질 거야. 산화수 증변만 따지면 게임 끝나요. 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시되는 반응을 화살표 방향으로 하면 이게 환원이야. 화살표 방향의 방향성이 환원의 반응이야. 왜? 전자는 결합해야 되고 수소 결합해야 되고 산소는 잃어버려야 되고 산화수는 감소해야 되니까 역반응이 전부 다 환원 반응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산화수를 카운트해야지.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세는 법. 산화수를 어떻게 셀 거냐. 그러면 이제 뭔지 산화수가 뭔지도 알아야지. 옥시데이션 넘버. 이거 뭘까? 산화수가 어떤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의미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이렇게 나와. 얘네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 이해가 되냐? 뭔지 모르겠지. 산화수가 뭔지부터 알고 아마 학교에서 설명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산화수가 뚜렷하게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경험상 산화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보 이런 의미로 알아두면 좋겠다. 결합에 참여한 전자의 소유권 분쟁이다. 법 법률 용어가 나왔어요. 소유권 분쟁. 소유권 분쟁이 뭐니?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산화수라는 개념이야.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선생님이 화학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이걸 설명할 것이야.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이 전자가 누구한테도 쏠려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쏠리는 쪽이 마이너스야. 전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뺏긴 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우리 이걸 산화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수 개념으로 자연수나 정수죠. 음의 정수 있으니까 정수 개념으로 써야 돼. 소수적으로 쓰면 안 돼. 몇 퍼센트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우리 둘이 동업했어. 동업했는데 내가 60% 너 40% 의미 없어. 그냥 내가 다 가져오고 난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오롯이 가져와야 돼. 이게 산화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산화수가 소유권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화수가 굉장히 다양한 애가 있어. 대표적인 애가 탄소. 탄소가 한 9개가 돼.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0 포함해서 9개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는 애야. 어떤 애를 만나면 야 우리 결합해야지. 나 전자 없는데 내 거 줄게. 이렇게. 야 우리 결합해야지. 너 전자 없잖아. 네 거 좀 줘. 탄소는 이런 능력이 좋아. 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기도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뺏기도 해가지고 결합을 잘 형성시켜.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야.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화학 결합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소통을 잘하는 거야.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잘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잘 결합을 하는 거야. 이게 산화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산화수의 종류가 많은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결합하다 보면 산화수의 변화가 오겠지. 그 변화를 보고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찾는 거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표는 뭐예요? 카운트만 하면 돼. 카운트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산화수 규칙을 정할 거야. 산화수 규칙이라고 나와요. 니네 화학원, 고2 때 배운 화학원 책에 이 규칙이 8개, 9개 나와. 그거 다 외우라고 그래.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되냐면 요거 알면 됩니다. H는 플러스야. O는 E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중성에 아까 금속 있었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있었죠. 이건 0이야. 이게 규칙이야. 산화수 규칙은 요거만 알면 돼요. 자, H는 무조건 플러스 2야. O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중성 기체나 중성 금속은 0이야. 아까 있었지? 중성 금속, 중성 기체 0이잖아.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돼. 별거 없어. 자, 우리 산화수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 결합. 결합. 우리가 다루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화학 결합. 화학 결합 몇 개 있어? 2개 있어. 뭐밖에 없어? 이온 결합하고 무이온 결합. 그럼 공결합, 이온 결합 한번 따져보자. 첫 번째. 결합으로 풀어보려고 해. 자, 이온 결합 한번 써봅시다. 이온 결합하면 니네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했죠? 금속, 비금속, 이온 이렇게 돼 있죠.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그죠? 자, 이온 결합 물질 한번 읊어볼까? 어떤 예가 있지? NaCl 이렇게 있죠. Ca, Cl2 있죠. AbL2O3 이런 애들 있죠. F2O3 이런 애들 있지? 많이 있어. 여기 위에 이게 금속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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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속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이게 이온 결합이야. 100% 이온 결합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해보지 않냐? 그냥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얘 2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두 마리지. 얘 자 규칙 얼마야? 2 마이너스지. 자 이거 전체 0이 돼야 되니까 2, 3은 6, 2, 3은 6, 2, 3은 6, 2, 3은 6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규칙이 2잖아. 2, 3은 6,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의 산화수가 이거고 알루미늄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해. 이온 결합은 너무 쉬워요. 뭐가? 이온 가수가 산화수다.
니네 주기율표에 족을 배웠잖아. 족의 수잖아. 음이온의 경우에는 16족이면 2-9고 17족이면 -1이지. 너무 쉬워요. 이런 값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좀 어려운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다원자 이온이 있어. 요게 조금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고의 과정이야 지금 하는 건. 다원자 이온에 두 개만 예를 들어줘 볼게. 뭐가 있냐면 KMnO가 있어. 그 다음에 K2, Cr2, O7 이런 애가 있어.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과망가니스 칼륨이야. 얘는 중크롬산 칼륨이죠.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얘를 플러스 있다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규칙 있지, 2 마이너스. 근데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돼. 전하량이 0이 돼야 돼. 2, 4, 8, 1.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우리가 잘 모르는 망가니스는 플러스 7이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합이 0이 돼야 돼. 합이 0이 돼야 돼. 2, 4, 8이죠? 1이지. 그러니까 7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규칙이니까 2-죠? 2, 7, 14. 마이너스 14야. 얘 플러스 1이지? 아,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12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6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 있는 망가니스하고 크로미움이 7가고 6가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전기적 중성을 이용해서.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얼마나 쉬워요. 이온 결합은 그냥 0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떤 화학반을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NaO2가 됐다 그래. 이거 우리 이산화망간이라고 그러죠? 이산화망간이 됐다 그래. 이것도 산화수 따질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따지니? 얘 2-잖아. 규칙. 그럼 얘 얼마야 돼?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2, 4 플러스 4, 0.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칙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환원이야. 환원 된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 이제 크롬이 두 마리가 2Cr 3 플러스 이렇게 됐다. 그럼 3 플러스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6 플러스에서 3 플러스가 됐으니까 어디 얘도 환원이네. 그래서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맞출 수 있는 거야. 숫자가 줄었으니까 환원이야. 쉬워요. 생각해도 쉬워요. 우리가 이제 규칙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규칙에 예외도 있겠지. 이온 결합 물질에 예외도 있어요. 이걸 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외라고 써놓자. 근데 예외가 아니야 나중에. 아닌 걸 내가 보여줄게. 근데 일단은 예외라고 하니까 써놓자고.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있어. 수소가 결합된 금속 화합물이야. 누가 있겠어? LiH, CaH2, NaH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규칙은 H가 0이라고 플러스 1이라고 배웠는데 얘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예외인 거야. 대신 얘네들이 플러스겠지. 맞아요? 금속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뒤에 수소가 있는 경우는 이온 결합이잖아요. 금속 비금속이니까 수소에 마이너스가 붙어라는 거지. 근데 원래 규칙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외라고 둔 거야.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예외가 아니야.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온 결합 끝. 이온 결합 끝났어. 니네가 자주 보는 CU에서 황상구리 이거 어떻게 될까요? 2 마이너스 구리 플러스 2, 4, 8, 2니까 플러스 6 하면 6이야. 뭐 이런 식. 생각보다 쉬워. 이건 공유결합도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연습만 하면 돼. 이 연습만 해갖고 반응식 딱 써놓고 이거 한 다음에 변한 것만 찾으면 돼. 그럼 산화하면 다 찾을 수 있어. 됐죠? 이제 단기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산화환원을 결합으로 풀고 있는 거야. 자, 결합에 공유결합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공유결합을 설명하면서 산화수를 카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따질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전기음성도라는 게 나와요. 전기음성도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Electronegativity 이렇게. 좀 어려워. 홀
폴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공유결합을 쓰는 애야. 공유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이렇게 표현해보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사기성. 야, 공유결합은 보통 동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 전자 하나 있잖아. 나도 하나 있는데 우리 동업하자. 5대5의 두 장을 딱 찍었어. 그런데 막상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틀린 것처럼 막상 결합하고 딱 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결합 전자쌍을 자기가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이게 그 차이가 나겠지. 차이 나는 애가 가져가면 뺏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뺏는 정도를 전기음성으로 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치화해놨어. 이걸 수치화했다고요. 얘를 4.0, 3.5, 3.0, 얘를 3.0, 2.5, 2.1, 1.0, 0.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순서하고 크기가 이렇다는 거. 이걸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결합을 할 때 결합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사기치는 거죠.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애가 14쪽에 최외각전자를 4개 갖고 있는 탄소가, 자, 최외각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잖아. 얘 공유결합 하려면 4마리를 꼬셔와야 되잖아.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라 그랬어? 수소. 수소는 뭐 있죠? 나에겐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어? 헬륨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꼬시기가 되게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 거 들고 와. 지 거 들고 온다고 수소가. 자기 거 들고 와요. 자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한 거야. 이런 걸 공유전자쌍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CH4 메테인이고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더라. 공유결합할 때 배웠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유전자쌍이 이건데 탄소가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봐. 0.4만큼 사기를 치잖아. 그러니까 0.4만큼 지한테 가져가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공유할 때는 쏠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이폴 모멘트라고 썼는데, 산화수잖아. 어떤 아줌마 둘이서 잘생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솔로몬 앞에다 갖다 놔. 판결을 해달라고.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래.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 아들이랑.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화를 벌어내면서 칼 가져와. 저 아들, 저 자식 저거 반으로 잘라버려. 그러고 공평하게 나눠 가져. 됐지? 빨리 시행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떤 엄마가 나와갖고 울며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게 진짜 엄마야? 전혀를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뭐 어떻게 잘생긴 아들을 반으로 자르냐고. 전자도 마찬가지. 전자는 알맹이잖아. 욕심낸다고 반 잘라서 가져갈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내면 전자를 훼손시키지 말고 그냥 주자 이거야. 치사하니까. 욕심내는 애한테 주어버리자. 그 욕심내는 정도가 전기구성도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노란색으로 쓰자.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줘버리자. 줘버리면 받은 애는 마이너스, 뺏긴 애는 플러스야. 한번 해볼까? 얘 뺏어왔죠. 4마리 뺏어왔어. 얘 뺏겼죠. 아이고 등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전자가 어디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잖아. 합이 0이 되면 돼. 됐어요? 자, 그럼 얘 말고도 어떤 애가 있어? CF4라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얘가 만약에 똑같은 구조에서 FF 이렇게 한다 그래. 근데 F는 1인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 뺏어보네. 아유 등신 다 뺏겼어. 합이 0이 되는데 어때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있어. 하나는 H고 얘는 뭘로 할까? CL로 하자. CL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지 얘는 0이네. 두 개 뺏어오고 두 개 뺏겼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다양한 상하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애들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산화수입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야. 전기음성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막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너희들한테 이걸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외우래. 이 많은 반응을 다 외우래. 어떻게 외워? 근데 니네 이렇게 알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져. 이게 훨씬 쉬워요. 처음에만 좀 어려울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15족에 있는 애 하나 해볼까? 15족은 질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H 꼬셔와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질소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H 여기 있지. 얘가 훨씬 사기성이 심하지. 가져와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산화수가 이게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엔도 여기 F가 오면 얘 뺏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아이고 이렇게 되죠. 합이 0. 산화수 N도 산화수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 결합할 때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N이 결합된 형태도 되게 많지. N도 결합을 자유롭게 잘 합니다. 여러 원소들하고. 그래서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남한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갖고 결합을 하는 거야. 어떤 방법이든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잘 할 수 있는 애들이 산화수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산화수의 느낌이 빡 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소유권 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됐어? 자, 16쪽.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사실. 16쪽의 대표적 산소요. 산소는 최각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수소를 꼬셔온 거야. 이렇게. 너무나 잘 알려진 물이잖아. 물은 어떤 구조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얘가 끌고 얘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얘가 전기음성도가 2인자야. 2인자. 선생님 여기서는 원장 선생님이지만 저쪽 학원에서는 충원장 선생님이야. 그래서 저쪽에 원장 선생님이 또 따로 있어. 그런데 거기 원장 선생님은 거기 학원이 훨씬 크거든. 거기 원장 선생님은 학원이 크니까 이래요. 근데 선생님 미치지 않아. 선생님이 F거든. 평소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들 가장 1등이지. 1등 역할을 해. 일도 잘해. 선생님 월급 많이 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 가는 날은 2인자니까 항상 이러세요. 이거야. 1인자가 없어지면 2인자가 1인자 행세를 하잖아. 근데 F는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독불장군이야. 다른 애들하고 잘 결합을 안 해. 산소는 결합 능력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 애가 산소다 보니까 아예 그냥 산소의 역할을 규칙에다 넣어버린 거야.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더라.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언제? 1인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뺏기지.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원칙에 산소는 예외로 플러스 2를 갖는 경우가 있다. 외워라. 이렇게 나와. 이게 예외니? 전기음성도라는 규칙이 그대로 들어가잖아. 1인자를 만나면 당연히 뺏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를 갖는 거야. 이것도 예외이고. 근데 우리가 아니까 예외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저거 예외라고 했는데 저거 예외 아닌 게 보여야 돼, 빨리. 금속이 이렇게 있잖아. H가 이렇게 있잖아. H가 더 크잖아. H가 전기음성도 더 크지? 그러니까 H가 마이너스 1인 거야. H가 플러스 1인데 저기 마이너스입니다. 예외다, 외워라 이렇게 아니야. 전기음성도 개념으로 보면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당연한 거야. 얘도 당연한 거야. 얘가 예외가 아니야. 또 어떤 애가 예외라고 나오냐면 과산화물 H2O2가 있어. 이럴 때는 얘는 플러스 1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래. 얘 예외래. 이거 사실 예외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 과산화수가 화학결합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 결합은 얘가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이 결합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얘는 세임이잖아. 서로 주고받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이다. 예외다 외워라 이렇게 했는데 예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이렇게 분자 구조를 알면 되게 간단해. 니네가 이제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산화수를 카운트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 예외적인 것들이. 그것도 외울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요 정도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여기다 딱 써가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써가면서 이제 이거 연습을 할 거야. 그러면 금세 됩니다. 그러면 산화원은 앞으로 그냥 땅 찍고 형치다.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필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랑 산화수랑 이렇게 다른 개념. 이온 결합에서 개념, 맞아. 다른 개념도 뭐라고 해야지? 공유 결합에서 다른 개념. 수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이온 결합에서는 똑같아. 이온 결합에서.